네, 안녕, 차트입니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0.71%가 하락이 나왔고, 거래대금은 31조가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하락이 나왔고, 거래대금 자체는 13조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200억이라고 하는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에서는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순매도세가 발생하면서 증시의 하락을 조금 이끌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대단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4조가 넘는 거의 4조 5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개인이 다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좀 디펜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3.2%까지 하락했던 증시가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강한 수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이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거의 8조라고 하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좀 떠넘겼고, 이런 대형 우량주 자체가 7%, 8%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최고 꼭대기에서 개인들이 다 받아 먹으면서 사실 어제는 좀 과하게 증시 부담을, 주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그래서 오늘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던 이 종목을 이렇게 주가를 마이너스 3.5%까지 갔던 걸 끌어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현상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이라고 하는 순매도, 그리고 기관에서 5천억의 순매도를 또 개인이 받아먹으면서 만약에 이 개인들이 계속 이 큰 주포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서 그 모든 물량을 집어삼킨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걸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4조 3천억이라고 하는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사실 이게 개인들이 기존에는 이거를 다 받아먹으면서 뭐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돈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놓은 가치만 850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서 그냥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만 현재 67조라고 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67조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3일 전 1월 8일 금요일자의 기준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여기서 뭐 2조, 3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60조 이상의 이 현금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끌어올린다라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증시 부담 자체가, 주가 부담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금 디지털 자산인 이 비트코인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거의 6,000달러 수준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디펜싱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미증시가 또 한 번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미증시까지 좀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지금 증시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인데, 오늘 미증시가 살짝 조정 나왔었던 거를 반등 추세로 상승 추세를 돌린다고 한다면 내일 한국 시장도 상승 흐름을 좀 더 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강해졌을 때 뭐 상승으로 돌릴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좀 전환될 때는 언제든지 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뭐 단기적인 매매만 좀 진행을 했고,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만 좀 1차 매수만 좀 진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시가 무너졌을 때는 좀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종목을 뭐 가볍게 보자면 삼보판지 같은 경우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한번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낙폭이 좀 과대되는 것 같아서 좀 낮은 비중으로 다시 한번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증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낮은 금액으로 좀 급락이 나와도 부담 없을 금액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선보판지는 여기서 그냥 더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매를 더 이어가진 않았고요. 오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자주 매매를 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소액 들어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좀 지수에 따라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지수가 오늘 급락이 나왔다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번 진행을 했고, 뭐 전일의 저점에서 한번 걸리는 종목들을 매매를 단기적으로 좀 잡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 자체를 좀 낮게 해서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라는 식으로 오늘 종목을 좀 주웠던 것 같습니다. 오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많이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급등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장이어서.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금일 장 초에 한번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다시 한번 했고요. 지수가 많이 무너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더 떨어졌어요. 추가 매수를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냥 가볍게 정리를 좀 한번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시가 좀 넘어가는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못했어요. 다른 종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반등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LG화학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어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매수한 이후에 한 2.8%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했고요. 영풍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어제 매수를 좀 했던 종목인데, 어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좀 강한 모습에서 매수를 했다가 급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따로 안 했습니다.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더 급락이 나왔으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초부터 동반과 대형 포장을 중심으로 급등이 좀 나와서 영풍재지가 장초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냥 정리를 과감하게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 가격대를 유지해 주었다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와서 좀 놀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3, 4분 만에 올라갔던 게 한 번에 뭐 급락이 나와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매수했던 종목을 오늘 시초에 정리를 그냥 바로 했고요. 평화전공도 전일 깔아놨던 종목을 네, 기존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이 평화전공이 현대자동차, 이 자동차 부품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우량주 중심으로 너무 주가 부담이 너무 강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서 평화전공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조강 ILI 같은 경우에도 전일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낙폭이 좀 과대됐다고 예상이 돼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1% 정도 수익을 내고 이 종목도 비슷한 시점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나모텍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과대됐을 때 딱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비슷하게 장 끝나기 전에 3시 정도에 아모텍이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좀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제가 계속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낙폭이 좀 과대되는 모습이 보여서 어차피 일봉상의 추세 자체가 뭐 죽지 않아서 지지선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은 호가상에 좀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냥 1.5% 정도 올랐을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전일 매수를 했다가 증일 시초에 그냥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도 1.4%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고,
대화제약도 전일 조정이 좀 많이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가 오늘 장중 시초에 그냥 던졌었던 종목입니다. 정리를 한 이후에 한 2%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시장이어서 그냥 1%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좀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좀 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도 1% 정도 0.6%밖에 안 되네요. 변동성이 좀 적어서 좀 가볍게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좀 짧게 먹은 이유는 추세 자체가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을 굉장히 그냥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상승 추세에 맞는 또 알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몇 개만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해진다고 한다면 뭐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는 방법으로 좀 공격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오늘의 미증시를 다시 한번 좀 중요시하게 좀 본 이후에 내일 매매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